카메라를 든 채 쉴 새 없이 장난감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간식? 반려견 전문 사진사인데요. 최고의 순간을 담아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 몸은 힘드네요. 잡았다! 미용만 하면 사납게 돌변하는 반려견. 쉽지 않겠네. 손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예민한 반려견을 다루는 훈육 미용사인데요. 해도 쉽지가 않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훈육 미용의 현장. 뛸 때 바로 제대로 물고 그냥 끝내. 그래! 종일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아는데도 솔직히 무서워요. 관리부터 행동 교정까지 반려견을 위해 밤낮 없이 계속되는 강행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반려견을 보살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귀여운 반려견 사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간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반려견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관도 생겼습니다.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촬영 전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은 필수. 그냥 집에서 평소에 입던 옷도 갖고 오시라고 해서 그냥 있는 대로 가져오시면 여기 현장에서 컨셉 맞춰서 찍어드리죠. 이 녀석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콩입니다. 앉아 정도만 일단 하고 그냥 그대로 잠시만 있어 볼게요. 잠시만 테스트 볼게요. 아이 잘했어. 아이고 움직였어.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집중하지 못하는 콩이. 그냥 우리 누나가 그 옆에 있어도 돼요. 일단 앉아만 할게요. 이런 경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아이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촬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 집중시키기. 콩 여기 고구마. 비장의 무기인 간식이 통했나 했더니 아하 실패네요. 달라요. 강아지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앉아. 옳지 잘했어. 여기 먹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촬영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노하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찰나를 놓치지 않는 감각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오늘 이거 우리가 해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콩이 이제 여기 무대를 안 해요. 모든 촬영은 반려견 맞춤으로 준비됩니다. 이번 컨셉은 꽃보다 멍이라고 해서 노란 꽃밭에 있는 댕댕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담아드리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페셜 컨셉에는 제가 뒤에다가 배경 컬러를 하거든요. 반려견 털색에 맞는 조명을 배경으로 넣어서 예쁜 모습이 극대화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 사이 콩이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칩니다. 조금 전과는 완전히 바뀐 배경. 가고 적응하면 갱꽃 넣을게요. 자, 콩아, 앉아볼까? 오래 지나지 않아 다행히 금세 적응한 콩이. 거기 그대로 계세요? 아하, 빠른 집중력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호흡이 척척 맞은 덕분에 촬영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아이자, 콩 뛰면 안 돼? 다칠 수 있어? 간식 하나만 주세요.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계속 촉각을 세우는 사진사. 기다려. 집중력이 떨어지자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더. 부스럭 소리 한 번만 더. 너무 예뻐.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예쁘게 잘 나왔네요. 혹시나 뛰어내릴까봐 미리 내릴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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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구, 잘했어. 야호! 가자!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야외 촬영도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뻐. 되게 다정했어. 좋아요? 가요, 이제. 야외 촬영은 스튜디오보다 변수가 많아서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공들여 촬영한 티가 나네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쪼그려 앉는 사진사.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강아지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야 돼가지고 항상 이 자세가 디폴트예요. 저 사진 찍고 계신 분이 있는 정도의 센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야외 촬영 장소는 반려견 털색과 비슷한 곳으로 선정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이는 콩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추억이 담긴 사진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고객에게 전달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양의 사진을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 핸드폰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죠. 반려견 촬영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리의 경우 장난감으로 주의를 끌어보지만 영 관심이 없는데요. 이럴 땐 집중하기를 기다려 포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아리는 보호자 목소리에 반응을 하네요. 사랑스러운 아리에 이어 이번 주인공은 포메라니안 키키입니다. 키키 엄마 어딨어? 간식? 키키. 옳지. 보호자와 간식의 효과. 사진으로 보니 확실하네요. 실내와 야외를 오가며 계속된 반려견 촬영. 육체적으로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촬영 한 2개쯤 하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좀 해줘야 돼요. 든든해요 이제. 늦은 오후. 엄마 안경 보세요. 진수이 또 줘? 귀엽다야.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반려견이 함께하는 촬영입니다. 자, 우리 진순이 엄마 아빠 제 뒤로 오세요. 하지만 시작과 함께 탈주한 진순이. 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간식을 먹더니 그 맛에 빠져 자꾸 자리를 떠나네요. 두 분 허리 괜찮으세요? 여기 보세요. 좋아, 여기. 도와도 여기. 그렇지. 아이, 좋아. 제가 건진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진순이 봐봐. 진순이랑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있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럼 이거는 배경이요. 이거요? 이거 이제 여기다가 놔줄 거예요. 여기 이제 앉을 거야. 인원이 많아지면 2배로 힘들어요. 하지만 둘 다 지치기 전에 촬영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진순이 이번에는 이렇게 막 엎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 네 앉을게요. 서 있어도 돼요. 한참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합성을 해드릴 수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진순이는 이번에도 촬영에 협조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보호자가 간신히 간식으로 자리에 붙들어둡니다. 출동! 루아 얼른 앉을게. 루아 얼른 누가 먼저 앉나? 루아가 먼저 앉나? 좋아요. 아니 가서 안 돼.
이럴 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뭐 다 성격이 있으니까 제가 맞추면 됩니다. 잘 안 앉아 있어도 앉게 하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제 몸은 힘드네요. 선생님 보고 활짝 웃을 거예요. 또다시 간식을 찾아 떠난 진순이. 진순이 오늘 간식 터졌구나. 유준아, 가 앉아. 가 앉아. 애만 있어도 힘든데 개도 있으니까 힘들고 개만 있어도 힘든데 애가 있어도 힘들고 지금 가야 돼. 이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요? 자.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진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촬영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A컷을 건졌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끝났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다 끝났네요. 촬영할 때는 사실 진이 빠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진이 빠져요.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차를 타는 순간 아, 좀 피곤하네 이렇게 느끼죠. 보호자와 반려견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반려견 사진사. 제가 찍어준 사진이 그 깨똑 푸사에 올라갔을 때요. 그리고 그 인별그램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고정 게시물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사진은 보여지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무언가에 제 사진으로 장식해 놨다는 게 진짜 뿌듯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경기도 수원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견 전문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맞이하는 미용사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길이를 약간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통통하게 원하시는 네, 그냥 통통하게 해서 전체 가입것을 원하시는데 반려견 미용은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털이 엉켜진 채로 생활하다 보면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각종 피부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발톱과 발바닥 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애들이 다니면서 털에 패드가 가려져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슬개구 탈구라던가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발바닥 털은 꼭 관리해 주셔야 되세요. 그중 목욕은 피부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싫어해서 보호자와 미용사를 힘들게 하는데요. 한 번만 갈게요. 이때 물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예민한 부위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이런 눈곱빛 잘못 쓰셔서 이제 물리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눈곱이 덜 불러져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쓰시다가 털이 같이 뽑히면서 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조심한다고 해도 물리는 일이 일상다반사랍니다. 지금은 흉이 좀 많이 졌는데 여기 예전에 8kg대 푸들한테 물렸는데 손번니가 아예 이렇게 한 반 정도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봉합을 했어요. 여기 여기 두 군데 최근에 물리고 이런 것들도 다 물린 흉터들이에요. 이거 하이킹 것들. 그래서 미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녀석들과 달리 예민한 반려견은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1개월이 된 보더콜리 볼트. 평소에 보호자 말도 척척 알아듣는 똑똑하고 장난기 많은 녀석인데요. 잘 놀다가도 미용만 하면 보호자 속을 썩인답니다.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발에 뭔가를 댄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앉는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 얘가 극도로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데서는 아예 손을 놔요. 아, 얘 못한다, 얘는 아예 안 된다. 그렇죠. 기분 좋아 보이네. 아이고. 그때보다 또 미용사가 만지자 바로 경계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곧바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녀석. 오늘 상태 좀 보고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일단 진행 한번 해볼 거고. 영화로 가자. 순순히 따라가나 싶더니 앞에서 버티며 들어가길 거부하는데요. 들어가 보자. 들어. 밖에서 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기다려. 뭘 안 해도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진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부림이 심해서 안고 미용을 시작하려는 순간 기다려봐. 아니야. 예민한 발을 건드리자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미용사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발바닥 털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볼트의 거센 반항 속에서도 차분하게 발바닥 털을 깎기 시작하는 미용사. 기다려. 그것도 괜찮아. 기다려. 이렇게 예민한 녀석일수록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진행한다는군요. 빨리빨리 이렇게 경험하면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남을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해야 하는 미용이기에 나쁜 기억이 남지 않게 신경 써주는데요. 그럼에도 있는 힘을 다해 거부하는 볼트. 기다려. 오이씨. 옳지. 가자. 갑자기 흥분 상태인 볼트를 데리고 밖으로 향합니다. 미용을 포기하는 걸까요? 볼트 앉아. 앉아. 옳지. 괜찮아. 뭐 이렇게 싫어해? 애기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애기 좀 환기 좀 시켜주려고 목욕 전에 잠깐 테라스 좀 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발에 안 좋은 기억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뛰어놀기를 통해 잠시나마 볼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는 건데요. 미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볼트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이 아니에요. 자, 과연 목욕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가까스로 목욕하는 곳으로 옮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다려. 괜찮아. 기다려. 그래서 한 명이 잡고 안심시키는 사이에 다른 두 명이 씻겨야 목욕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발에 손을 대자마자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아니지.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래. 해지도 해도 쉽지가 않네. 덩치가 있다 보니 물만 살짝 털어도 금세 옷이 젖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녀석.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씻기는데요. 오, 좋아. 이거 잘하네. 얼마나 귀여우네. 응? 됐어요. 잘하네. 얼마나 귀여우네. 얌전할 땐 칭찬을 해서 목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래도 셋이서 해서
둘이서 한 그 정도지 혼자 하면은 아마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트같이 큰 반려견은 털을 말릴 때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갑자기 움직일 경우 사람과 반려견 둘 다 다치는 경우가 있어 말릴 때도 분업화합니다. 털까지 길어서 소형견에 비해 시간이 걸리죠. 커트 과정에 들어가도 반려견 미용사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애기가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확 자르면 확 잘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에 둘 수 있게 좋아하는 간식을 줘서 주의를 끄는 한편 스트레스도 낮춰줍니다. 볼트 괜찮아? 옳지. 저기 잡을까요? 기다려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볼트. 물었어? 볼트. 물었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기다려. 세게 물진 않았는데 살짝 좀 물렸네. 괜찮아요. 이렇게 좀 꽉 찍혔어. 좀 떨리네. 전에는 꽉 물고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조금 그걸 보완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미용을 해서 몸은 녹초가 됐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났으니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은데요. 아 죄송해요 진짜. 아이고 이쁘다. 많이 힘드셨죠? 안 다치셨어요? 네, 조금 그렇긴 했는데.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뭔지 알아요. 눈에 훤해요. 이게 제가 아니까 얘 행동을 눈에 훤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랑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이런 인사를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답니다. 보시자마자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근데 일상이라서. 미용을 극도로 싫어하는 반려견을 맡아 하는 것을 보통 훈육 미용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부위가 예민하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반려견의 거부감을 낮춰주면서 미용까지 해야 해서 숙련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진짜 기다려. 아니야. 많이 짖거나 많이 난리를 치게 되면 다른 아가한테 이제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미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휴무일에 저희가 이제 예민한 아가 만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이번에 온 반려견은 강아지 같지만 올해 15살 된 말티즈 몽실입니다. 순한 얼굴과 달리 한 성격한다는데요. 평상시에도 물어요? 평상시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만지면 바로 물어요?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내요. 티를 내요? 누구야?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에서도 포기해서 이곳을 찾게 됐다는 몽실이. 짧게 밀어드리면 돼요? 근데 저희는 모양도 필요 없고 그냥 진돗개 같아도 되니까 다 밀어줬을 때 왜냐면 물 먹을 때 계속 지저분해. 네. 이제 가위질을 못되게 해요. 예민해지면서 못되게 하고 되면 입질하니까 막 물거나 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으르렁대면서 입질하니까 약간 겁내하죠. 네. 잠깐만요. 다 하시고 나서 옷 있어요? 옷도 저희가 잘 못 입혀요. 아, 갈아서 입혀야 입어드릴까? 돼요? 이걸로? 네. 좀 넉넉한 게 어떤 거예요? 넉넉한 거? 이건 너무 더워서 안 돼. 아 이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입혀줄게요. 이건 바뀌고 이건 안 입히면 되죠? 네네. 혹시 네, 2개 주세요. 네네. 네, 편한 걸로 입혀줄게요. 아니 기다려. 네, 다녀오세요. 노견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조심하는데요. 먼저 클리퍼로 털을 깎나 싶었는데 뒷부분을 몸에 갖다 대고 문지릅니다.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진동 느끼면서 소리 좀 한번 주면서 어디 좀 예민한지 좀 상태는 먼저 보는 거거든요. 머리 쪽에 가까워지자 사납게 반응하는 녀석. 쉽지 않겠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칼라 좀 착용하고.
흥분하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제일 주의할 거는 항상 안전이에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미용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몽실이처럼 머리가 예민한 반려견일 경우 뒤쪽부터 깎아줘서 클리퍼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머리에 가까워지자 괜찮아. 더 흥분하지 않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예민한 머리털. 천천히 시작하자마자 미용사를 강하게 공격합니다.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자칫 몽실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잠시 미용을 멈춥니다. 이제야 진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엄청 순해요. 착하고. 근데 미용을 많이 싫어하는 거라서. 10분 뒤 훈육 미용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르지 못했던 머리털 정리. 아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공격에도 턱을 받치고 있는 왼손은 놓지 않습니다. 절대 이 왼손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사납게 한다거나 물려고 해도 왼손은 항상 꼭 잡고 있는 게 좋고, 이제 겁이 나서 손을 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시키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옳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괜찮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몽실이의 흥분을 낮춰주기 위해 애쓰는데요. 조금 더 진행해보다 보면 포기하는 순간이 오긴 오거든요. 근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계속 다독여주고 칭찬을 해주자 점차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몽실이. 하지만 언제 또 기분이 바뀔지 모르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좀 전까지 공격하던 개라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애기 상태 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좀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좀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 알고 이제 조금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몽실이 털을 정리하는 사이 날카로운 이빨에 물린 상처가 눈에 띕니다. 피가 나지만 몽실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용에 집중하는데요. 몽실이 언니랑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심해져서. 이 기세를 몰아 일사천리로 목욕까지 마칩니다. 예민한 반려견의 경우 큰 소리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미용하는 틈틈이 세심하게 살펴줘야 합니다. 기다려. 제가 이 아가한테 미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지금 너무 안전하게 다친 곳 없이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부탁한 옷을 입히는데요. 아이고. 말끔하게 미용을 마친 몽실이. 아까 본 그 반려견이 맞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아까 전후 비포 사진 보면 여기 완전 떡이 졌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말끔해졌네.
예민한 반려견의 경우 다른 곳에서 미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말티즈와 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토도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았답니다. 입질 심하니까 이런 애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안 물리시게 조심하세요. 네네네. 만지기만 해도 난리가 난 아토. 아니야. 괜찮아. 또 간식으로 달래보지만 내가 한번 좀 찍혔는데 물리진 않고 찍혔네. 조심스럽게 미용을 시작하자 걱정과 달리 얌전한 녀석. 다리를 만지고 배를 밀어도 온순합니다. 미용사의 손길이 마음에 든 걸까요? 다음은 많은 개들이 싫어한다는 목욕. 하지만 우리와 달리 목욕도 잘합니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 물릴 위험에도 더 부드럽게 씻겨주는데요. 에이, 옳지. 아까랑 확연히 달라졌죠? 뭔가 이 애기들이 제 손길을 느끼면서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너무 귀여워요. 어느덧 해가 지고 아토의 훈육 미용도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예민해가지고 손을 막 다 물어버렸네요. 웃어넘기지만 이번에 물린 상처는 꽤 심한데요. 피가 아토에게 묻을 수 있어 급하게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 아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미용 마무리에 들어가는데요. 세심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끝난 아토의 훈육 미용.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래도 잘 놀아서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신났네요. 미용이 끝나자 신경 쓰이는 손. 물렸던 곳이 아프기 시작한 것인데요. 또 일할 때는 전혀 느낌도 없고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끝나면 이제 좀 아려오고 쓰라려오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수많은 상처. 괴롭기보다는 훈육 미용사로서 많은 반려견을 미용할 수 있어 행복한 기억이랍니다. 길었던 오늘 하루.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예민한 아가들 최대한 스트레스 없게 아가들한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 끼치면서 미용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반려견 훈련소. 아침부터 훈련이 한창입니다. 실전에 앞서 이론을 먼저 배우는 시간. 실수를 했다가는 다칠 수도 있기에 철저하게 배우는데요. 뛰어오는 강아지한테 이걸 갑자기 밀어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 스택을 딱 팡 하는 순간 돌아와서 이제 스틱질을 하면서 얘한테 강아지한테 해야지. 강아지한테 하면서 한쪽으로 가면 돼. 한쪽으로. IGP라고 국제사역견 시험 규정이라는 뜻의 훈련 종목이에요. 훈련사들이 정말 수준 높은 기술 훈련, 그 다음에 덕스포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레디. 반려견 훈련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 따라! 와! 따라! 굿! 오늘 훈련에 함께할 견종은 벨지언 세퍼드입니다. 옳지, 굿보. 자, 해봐. 이번 수업은
반려견이 얼마나 자신 있게 범인을 제압하는지 보는 훈련인데요. 그래! 그래! 쭉쭉쭉 가다 멈춰야지. 다 좀 잡아봐. 얘가 어디서 물겠어? 봐, 내가 분명 말한 대로 여기 위에 물잖아. 이게 지금 이게 꺾어서 제대로 안 잡아주니까 여기를 건들잖아. 여기를 지금. 우리 뛰면서 이렇게 뛰니까 여길 건들잖아. 뛸 때 바로 제대로 물리고 그냥 끝내. 전문 교육을 받은 훈련사지만 커다란 벨지안 세퍼드를 상대로 훈련하는 일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달려들 때 살짝 솔직히 무서워요. 네, 아는데도 딱 그 순간 되면 눈을 살짝 질끈 감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하지만 반려견 훈련사라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숙명. 당당히 마주할 때까지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그렇지, 놔줘, 놔 그거. 다행히 성공입니다. 긴장했어. 아니 너무 커요. 떨리는데. 떨리긴 선배 훈련사도 마찬가지. 해봤는데 이게 두 번째인데 너무 떨려요. 어떡하지? 신호와 함께 무섭게 달려가는 반려견. 그런데 물리기 직전에 무의식적으로 팔을 내려 그만 실패합니다. 무서워서 좀 몸을 자꾸 피하게 되네요. 아니 이거를 줬는데 지금 무서워하면 이거 왜 무서워요? 에? 그냥 띄우면 그대로 있다. 그냥 그대로 물려만 줘도 된다니까. 제대로 여기만 제대로 물려주면. 근데 먼저 다른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이상한 데 물리잖아. 여기 타점 물리라니까. 바로 재도전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그렇지, 됐어. 핫. 아이, 그렇지, 됐어. 다행히 성공입니다. 무서웠는데 진짜 또 물리니까 또 쾌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곳 훈련소에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약 20여 마리의 반려견이 훈련사들에게 교육받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유가 있어서 이제 실내 야외에서 이제 반려견들이 따로 있는데요. 가정이랑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훈련사들은 하루에 최소 3번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과 놀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 계속 급해가지고 하지 말고 승차하면서 닿지 않는 거리에서 막 돌아. 따라. 씨. 그렇지. 아니야. 안돼. 기승으로 부시지 마. 네. 그렇지. 그렇지. 앉아. 굿. 앉아. 굿. 따라. 그렇지. 그렇지. 굿. 이번에 대회를 출전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13년 동안 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못했다고. 참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많이 응원하고 앞으로 뭐 잘해질 거니까요. 가자. 훈련을 마쳐도 반려견 훈련사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지치지 않게 물을 주는 것은 기본. 현재 상태를 재빨리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요. 흥분하게 되면 배뇨나 배변을 자기 조절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다 처리하고 실내로 입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장모종의 경우 실내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추가됩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 잔디 먹고 이러니까 최대한 털고 들어가려고요. 훈련이 끝나고도 쉴 틈이 없는 훈련사들. 이번엔 반려견들의 분변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과 관련된 일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애들 이제 아침 저녁 오후에 다 한 번씩 나오니까 계속 치우는 게 일이죠. 반려견 중 훈련보다 관리에 힘써야 하는 종도 있는데요.
바로 긴 털을 자랑하는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워낙 털이 길다 보니 매일 이렇게 공들여 빗질을 해줘야 한다는군요. 빗질을 주기적으로 안 해주면 엄청 엉켜가지고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다음 빗질할 때도 엄청난 긴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가지고. 빗어주는 시간만 무려 5시간. 하지만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반려견을 건강하게 보살피는 일이기에 정성을 다해 빗어줍니다. 그날 오후 훈련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왔는데요. 사회화 좀 필요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유기견으로 포획된 후 보호소 구석에 틀어박혀 사회화를 거부하고 있는 레온인데요. 스스로 나오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겁을 먹은 녀석. 조심스럽게 이동장 밖으로 나오게 해서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훈련소 구석으로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사람을 싫어하는 아이는 절대 아닌데 지금 아픈 기억이 많은 거죠. 습관적으로 자꾸 구석으로 숨고 사람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을 다시 좋은 기억으로 바꿔놓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엄청 불안하고 불안한 거 안 좋은 거 할 거야 라고 끌고 나올 거예요? 그거 아니죠.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 거죠. 유기견인 레오니가 새 주인을 만나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로 사회화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불안해하며 도움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는 녀석. 상처받은 마음이 그만큼 큰 까닭이겠죠. 원래 그랬으니까 이 모습들이 원래 그랬어요. 가만히 놔둬도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얘 마음이 지금 현재 나 싫어 나 안 나올 거야 라고 한쪽에 숨어 있었어도 행동 습관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더 따라가요. 반려견 행동 교정의 핵심은 반복 학습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걷기를 거부하는 레오니는 리드 줄 길이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걷기를 반복해줍니다. 옳지. 자 라온이 가자. 어느새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걷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사람 있을 때는. 밥도 사람 없을 때만 먹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대견하고 그래요. 자, 저 따라오세요. 자, 라온이 가자. 줄이 있죠? 내친 김에 훈련소 선생님들과 밖으로 산책을 나가보는데요. 불과 40분 전까지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녀석이었는데 기분이 좋은지 꼬리까지 흔드네요. 사회화 필요한 아이들한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산책 교육 같은 거를 응용을 해서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도 생긴 것 같아요. 어느새 찾아온 밤. 하지만 훈련사들은 멈추지 않고 반려견과 훈련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지금 자는 시간이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까지 같이 있는 마무리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따라. 천천하고. 옳지. 에헤이, 예. 너무 따로 놀았어 지금. 들어. 네? 예. 진짜 옳지, 예. 굿보, 예. 옳지. 예. 우리 동료들이랑 그리고 또 보호자님들이랑 반려견들이랑 즐겁게 훈련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즐거움, 감동, 또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려 문화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반려견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